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성남 시그널 고민상담소의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익명의 학부모님 사연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교육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AI 시대가 온다고 하고 2028년 대입부터는 제도가 바뀐다고도 하고 얼마 전에는 분당 중앙고가 과학고로 전환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알게 모르게 엄마들이 여러모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딱히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진로 관련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엄마인 제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정보 없는 엄마를 만나서 아이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불안합니다. 천천히 아이를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뭐라도 준비를 시켜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I 시대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오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제 옆에는 손님 희안님 함께 저와 이야기 나누시려고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희안님. 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오늘 사연 들으면서요. 저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이 사연자분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이보다도 엄마인 제가 더 불안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쵸, 그쵸. 우리는 늘 아이를 걱정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네. 세상의 변화도 변하지만 당장에 내년부터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고3 아이들 올해 꼭 대학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바뀐 입시 제도가 고등학교 전체 학년에 적용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바뀐 입시 제도 변화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도 무척 중요하다고 주변에서 엄마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시험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를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죠? 심플하게. 근데 요즘은 그 고등학교 학교 생활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어요. 예,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선택 과목을 또 잘 지원해가지고 그 대학의 전공과 연결되도록 그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죠. 그러게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렵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대학 가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도 또 미리미리부터 준비해서 계획 잘 진행하는 그런 집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오늘의 사연자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사연이었잖아요. 그러게요.
아무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은 누구에게나 오기는 오잖아요. 그쵸. 예, 바로 고등학교 선택 같은 그런 중요한 첫 시작이요. 맞아요. 그게 처음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이 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말 그대로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남 내에 학교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성남 또 그 내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과학고 또 이런 곳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성남 내에서 일반고를 선택했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학교는 어디일지 또 고려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요즘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체험 캠프에 자신이 직접 참여해 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정말 성숙하네요. 그런 학생들은. 아,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연자님 말씀하셨던 분당 중앙고가 과학고로 전환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요즘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크죠. 그렇죠.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성남에 과학고가 생긴다는 거는 참 좋기도 하고 또 그 자체만으로도 큰 뉴스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소식이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다는 얘기일까요? 아, 정말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저도 조금 비슷한 걸 좀 느끼기는 했어요. 분당 중앙고가 과학고로 뭐 바뀐다. 위례 한빛고와 분당고가 올해 과학 중점고로 신규 지정된다. 성남시에 그러면서 이제 과학 중점 고등학교가 8개나 된다고 하잖아요. 맞네요. 예. 아무래도 AI, 반도체, 첨단 기술 같은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교육도 그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또 맞춰서 교육 과정도 변하고 또 입시 과정도 또 변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런 소식들이 사실은 반갑기도 하지만 또 막연하게 기대보다는 일단 걱정이 앞서요, 저는. 그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닐까? 막 과중고로 많이들 바뀐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 성향하고 관계없이 일단 수학과 과학에 더 집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걱정이 꼭 과학고로 진학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안? 그게 좀 더 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막연한 그 불안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랑 희아님이 사실 동년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참 격동기를 우리가 지나왔죠. 그쵸. 디지털 격동기랄까?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도 또 알잖아요. 그렇죠. 흑백 TV 기억하시죠? 그럼요. 컴퓨터도 우리 도스, 윈도우 다 경험했고 삐삐, 휴대전화, 태블릿, 이제는 AI까지. 그렇죠. 그렇죠.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번역도 해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든 다 해준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정말 훌륭하죠. 그래서 가끔은 무서울 정도예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AI한테 우리가 역으로 지배받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닌가 하고. 영화에서처럼요. 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리고 관계를 맺는 힘, 실패에도 다시 도전하는 힘. 요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꼭 직접 경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아, 그렇네요. 오늘 사연이 AI 시대의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대는 계속 변할 거고 그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는 힘을 갖도록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게 이제 중점이 되겠네요. 맞아요. 뭐 사실 입시 제도는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쵸.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만 해도 말 그대로 이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그런 시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은 어려운 대학의 학문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제는 그 지식과 정보는 모두한테 열려 있고 일도 AI가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우리 사회에 융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결국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건가요?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요.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의 변화. 예전 산업화 시대의 교육은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 정답을 정확하게 찾는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전히 그런 분들은 중요해요. 어떤 조직이건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세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AI가 대신하고 우리는 그 상위의 개념을 일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어우, 아, 그런데 그게 더 어려운 거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 그렇,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건 사실 교육의 본질이잖아요. 예전부터 중요시되던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죠. 그쵸. 사실 그게 가장 좋고 그 본질적인 게 맞는데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인 제가 아이를 사실은 못 믿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해서 제가 대신하려고 하거나 학원이나 사교육 그런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아우, 그러게요. 아이에 대한 그런 걱정을 우리가 늘 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옆집 아이도 아니고 바로 내 아이니까 내 아이 너무 사랑하니까 또 그 아이의 앞날이 걱정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런 질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할까? 이런 질문이요. 어렵네요. 사실 아이를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면서 그 막 계획, 로드맵 막 짜준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 실상은 아이에 대해서 뭐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답하려고 하면은 잘 모르겠고 아이 생각이 나와 같으리라는 보장도 또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진로 선택은 직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진로 선택은 직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부모인 저의 불안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분당 중앙고가 과학고로 바뀌는 것도, AI 시대가 오는 것도, 대입제도가 달라지는 것도 모두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은 답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AI가 얼마나 발전할지,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미래를 대신 설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명언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멋진 말 좀 많이 했죠?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부모는 대신 걸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넘어질까 봐 옆에서 걱정은 하지만 결국에 아이 스스로 한 걸음씩 내딛도록 기다려 주어야 했죠. 진로를 찾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가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수는 있으니까요. 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꼭 정답을 알려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엄마들도 엄마는 처음 해보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엄마도 처음이라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 사랑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사랑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남 시그널 고민상담소 엄마도 처음이라서 오드리였습니다. 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